현장에서 그 인터뷰가 발각이 됐으면 뭐 체포되거나 뭔가 제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뺏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요령껏 잘했죠. 어떻게 저 사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그 헌재 지금 재판하고 있는 모습들 9시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네. 그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다 영상으로 막 찍고 있다. 그 화면 다 나와. 사실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고요. 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잘했어요. 온 목적이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저도 나름대로 저널리스트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멋있다. 그랬을 때 응해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기자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덴마크 현지 취재인들도 있었고요. 들어가자마자 살짝 당황을 했어요. 그 친구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가 네. 너무 반가워서 좀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네. 제 소개를 했어요. 혹시 일단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어떻든가요? 제가 가슴이 좀 둥둥둥둥 떴어요. 어.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 뭐라고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간절하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체포된 지 그게 뭐 한 이제 24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잠을 되게 못 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이 막 부르텄고 얼굴도 낯빛도 굉장히 어두웠고 살짝 좀 당황한 그런 모습도 좀 보였고 가자마자 그때 옆에는 변호인이 같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변호인이? 아니요. 그 변호인은 사실은 저 건너편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좀 이 상황을 좀 지켜보는 한 방에 있긴 있었고. 예, 좀 지켜보고 있었죠. 그 사람이 독일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덴마크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약간 의견이 오락가락한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남편은요? 남편은 지금 서울에 있죠. 서울에.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유라를 못 만나고 한국에 들어오면 억울해서 신주평이를 내가 데리고 미국에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했으니까. 그때 남편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관계가? 그렇죠. 이제 완전히 끝난 사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요? 네. 애만 키우고. 그렇죠. 그때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 그때 정유라가 했던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알고 있었나요? 얘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 이대 부정입학 관련해서 교수진을 한 명도 몰랐다. 여기서 이인성 교수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갔기 때문에 네. 이제 답변이 나오는 순간 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 알았죠. 뭐 삼성 관련된 거,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에 대해서 너무 준비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오래 준비했구나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었죠. 근데 왜 재반박을 그때 안 했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을 것 같은데. 시간이 사실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줄 알고 질문을 제가 여기서 한 12가지를 준비해 갔는데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판사가 들어오고. 근데 그 많은 특파원도 있고 그 나라 외국 언론사들도 있고 했는데 어떻게 본인의 워딩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무릎을 꿇고 얼굴 마주 보고 정면에 앉으면서 질문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시선이 와닿는 곳에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느낌 중에 아까 준비된 워딩인 것 같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물어보기를 좀 바라는 눈빛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소명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그렇죠. 제가 이 정유라를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두 무모하다고 걔가 이야기를 하겠냐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생각이 큰데 만나도 아무 말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실제로 비대에 관련했던 박승관 변호사를 만났을 때도 자기가 정유라의 변호인이라도 단 한마디 말도 시키지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어떤 파장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을 하겠냐. 변호인이 그걸 옆에서 시키겠느냐. 그래서 수긍을 했죠. 그래도 저도 그걸 모르고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 정도 시점 되면은 그게 거짓말이 됐든 뭐든 자기가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도 해명을 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욕구가 있죠. 네. 있을 거다. 그 부분을 어떻게 건드리냐에 따라서 저는 받아낼 수 만나기만 하면 받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가장 크게 염두를 두고 인터뷰를 하겠다. 뭐 다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좀 자신하고 제가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간의 행동들을 보면 뭐
SNS에 자기 뭐 얘기를 경거망동하게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말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는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친구가 페이스북 활동한 시기서부터 네. 마지막 문 닫는 시작까지 모든 걸 다 캡처를 하면서 분석을 나름대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 그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돌발적이고요. 얘기를 하는 거에서 거침이 없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서도 뭐 흔히 말하는 뭐 생각이 없을 정도로 말을 막 한다.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면은 한몫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지금도 그러면 독일이나 덴마크 쪽 사람들하고 뭐 팔로잉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이 예. 사람 언제쯤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못 오고 안 올 것 같습니다. 안 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못 온다는 건 뭐죠? 현재 지금 우리가 특검에서 그 정유라에 대한 혐의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공개된 혐의는 두 가지거든요. 부정입학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그다음에 해외 재산 도피 혐의.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이 사실은 덴마크에 대해서 우리한테 송환을 하려면은 거기 내에서 징역 1년 이상이 되는 중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 입학 그래 너는 알겠어. 근데 네. 이게 어떻게 업무 방해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해야 되고 그 나라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법이 그 정도는 나와야 넘겨준다. 그렇죠. 그 혐의가 입증을 우리가 시켜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해외 재산 도피 혐의가 있다라는데 정유라 앞으로 그럼 명시된 재산이 어떤 거고 어떤 걸 어떻게 도피시켰느냐라는 거죠. 결국에 사실 드러난 부분이 네.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에 명확하게. 특검에 강원도 공인이 있겠네요? 땅도 강원도 땅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대출 받아가지고 쓰고 뭐 이런 것도 나온 거잖아요. 자기는 도장만 찍었다는 거야. 자기는 도장만 찍은 것도 둘째치고 그거를 왜냐면 이제 자기가 대출로 받아서 다 갚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다 납부를 했고 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고 외화 밀발추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니까는 이 혐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결국엔 한국 특검의 공으로 넘어온 거네요. 정유라를 달고 올 수 있냐 없냐. 이런 그래서 문제는. 저는 뭐 다른 데 가서도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면은 특검은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있지만 네. 특검만 가지고 지금 정유라를 송환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도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덴마크에서 벌어진 범죄 거기서 뭐 외화 밀발추나 뭐 이런 거 걸려 있잖아요. 그걸로 그 나라에서 구속될 확률은 좀 있습니까? 그래 거기에서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부분도 어쨌든 지금 인터폴 수배 이 부분이 사실 큰 거거든요. 중대범죄 혐의로 해서 인터폴에 수배가 됐다라는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다투겠죠. 그 내용을. 네. 그 이제 재판 과정이 굉장히 좀 지난하잖아요. 재밌는 거는 그 친구가 유럽이 과거 유병헌의 딸 유섬나 씨도 프랑스 오랜 기간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결국 막대한 큰 보석금을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네. 그럴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 지금 아까 말할 때 어머니 최순실하고도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뒷배는 누가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뭐 데이비드 윤이라든가 그 외에 좀 알려진 인물들이 보호하고 있을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보호도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금 그렇죠. 지원을 받거나 뭔가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독일 내에 그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재산이 막대합니다. 그리고 덴마크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아니 근데 있는 그게 걸로 최순실 알려졌고. 재산인데 최순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다며요. 안 좋아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제 3핵 조력자를 좀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 좋아도 정말 최순실 씨가 딸에 대한 애틋한 네. 감정은 뭐 여러 차례 드러냈잖아요. 그 모녀지간에 그런 뭐 다툼하고 정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올보르그 이 자택을 9월 달에 렌트를 하거든요. 9월 달에 이미 최순실의 사태가 터졌을 때예요. 네. 그리고 10월 달에 최순실이가 런던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자진 출석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 보면 이제 세계일보에서 단독으로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 그 집이 올보르그의 그 자택이었던 거예요. 세계일보에서 미리 말했던 그 집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독일 내에서 이제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으니 승마장이 있고 실제로 그쪽에서 코펜하겐 승마대회를 준비를 했었고요. 한인이 별로 살지 않아요. 올보르그 지역에. 네. 그런 지역은 이제 선택을 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자택을 구입을 해서 거기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고 10월 달에 자기가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런던을 가서 들어온 게 아니라 런던을 경유해서 들어온 거죠. 네. 비행기를. 런던을 가서 뭐 있다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경로인데 그러면 덴마크에서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정유라에 대한 어떤 보호, 그다음에 어떤
법적인 금전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인 선임이 네. 이미 그 이전에 다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있긴 있다는 거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3의 인물이 분명히 3의 조력자가 어떤 지식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조력자가 분명히 있는데 데이비드 윤이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있는데 그게 누구냐죠 이제는. 그래서 제 3의 조력자를 찾아낸다면 그것도 꽤 의미 있는. 최순실이 엄마인 건 맞죠? 맞습니다. 얼굴을 보면은 눈매라든가 이거는 최순실 닮았고요. 전체적인 얼굴형을 보면은 또 정윤혜 씨의 얼굴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유라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아니 엄마보다 말을 너무 잘한다. 그냥 준비된 거고요. 엄마가 시킨 대로 했다. 뭐 장시호도 뭐 최순실 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 뭐 데이비드 윤도 뭐 채널A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뭐 관련이 없다. 이게 모두가 최순실하고 다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전에 그렇게 공모를 해서 선을 긋기로 한 건지 네. 아니면 이 상황이 각자 전부 다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는 전부 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선긋기를 하는지. 근데 그것도 다 진실을 말해야 이게 선긋기가 성립되는데 거짓말로 계속 일관하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까지인 거지. 인터뷰할 때도 보면 그때 당시에 뭐 내 임신 기간이어가지고 그 얘기가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혹시 엄마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없을까 해서 물어본 질문 중에 나온 건데, 그때 그 본인의 페이스북이라든가 그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뭐 엄마하고 뭐 진짜 심지어 말하면 뭐 욕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 뭐라고 욕했어요? 뭐 흔히 말하면 뭐 대학도 안 나온 곳이 잘 알려진 그거는 뭐 약과고요. 뭐뭐뭐냐. 아 그냥 다 시원하게 뭐뭐뭐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좀 미친년이 나한테 지랄하냐 이런 것들이 뭐. 그러니까 정유라가 최순실한테? 그렇죠. 인터뷰 얘기하시니까 인터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취재하면서 느꼈던 인터뷰 중에 생각나는 뭐. 감상 이런 거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정유라를 만나고 나서. 그때 당시 인터뷰하면서는 굉장히 좀 다양하고 많은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 잘 없었고요. 나중에 이제 다 끝내고 나왔을 때 아쉬웠던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질문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역시 출산을 도와준 의사가 누구냐. 아.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의 서창석 의사 대통령 주치. 예, 주치가 많이 거론이 됐었고 네. 실제로 또 뭐 출산을 도운 의사는 뭐 따로 있고 또 뭐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지? 산후조리. 산후조리는 또 한 사람이 또 따로 있고 다 틀려요. 산후조리는 원래 의사가 안 해요. 따로 하지. 아니 근데 뭐 모성부니까 의사가 그것도 도왔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질문 그거를 꼭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아 거기에서는 혹시 어떻게 하면은 네. 어떤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좀 제일 아쉬웠어요 사실. 항상 얘기할 때마다 아기에 대한 그 애착이나 그런 거를 거론을 하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아니에요. 정말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아이를 네. 이용한다라고 그쵸. 볼 수 없어요. 왜냐면은 네. 그 독일에서 그동안 행적 추적을 하면서 정유라 최순실 잘 갔다라는 미용실, 식당, 뭐 선물 가게 제가 다 가서 만나봤거든요. 네. 그러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요. 정유라 최순실 따로 온 적이 없어요. 꼭 같이 오는데 아이도 같이 오죠. 그럼 아이가 같이 오면 누가 오냐면은 부모도 같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심지어 뭐 최순실이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고 있고 정유라 잡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아직 어리니까 야 애기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부모가 돌봐야 되는데 네. 부모도 이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엄마인 당사자 정유라가 그거를 뭐 제지하거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혀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친엄마가 맞고 저 부모가 맞고 친할머니가 맞느냐 이럴 정도로 아이에 대한 어떤 없어요. 그게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부모가 계속해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걸로 위탁해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모가 이제 비자가 독일 비자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국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적인데 그 부모에 대한 취재도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실제로 네. 그래서 그 부모 그 다음에 뭐 슈미텐에 있을 때 그 식사 한 도우미 네. 또 자, 많이 취재를 했죠. 이제 정유라에 대한